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는 기아 K5입니다. 기아 K5 제가 지난번에 시승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시승기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희한한 점은 나쁜 얘기가 있으면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K5는 까야 맛인가 봐. 되도록 아쉬운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2.0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소나타 많이 타봤으니까 그 2.0이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이 차 언덕길 올라가는 것 좀 문제 있다면서요?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한번 주행해 보고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실내가? 제가 타던 소나타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낫는데? 그게 되게 애매한 게, 소나타에 제가 이 덮개 없다고 계속 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덮개 저거 넣어주는 게 뭐 어려운 거라고 저걸 안 넣어주냐, 이렇게 불만을 얘기했었는데, 이 앞차가 가까워지는 게 경고를 하고 있어. 아니, 내가 지금 말이야, 내가 운전을 잘 할 건데,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나? 디자인이 그러니까 소나타 인테리어에서 이 부분이 되게 이상했거든요.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었는데 완성도가 훨씬 높습니다. 훨씬 잘 만들어진 인테리어고, 그리고 터치를 이용해서 버튼들을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편한데 되게 어색하다. 아우디처럼 햅틱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햅틱은 아마 돈이 비싸서 이 삑삑으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 소리가 약간 딸깍 소리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서 지금 준대형 차하고 비교해도 이 부분은 아마 이 차보다 더 예쁜 차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게 손 닿으시나요? 손이요? 여기까지. 손이 여기까지. 이게 약간 디스플레이 위치가 소나타보다 가깝네요. 소나타보다 조금 낫지만 이게 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나타를 탔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나타하고 비교를 자꾸만 하게 되는데, 소나타는 이 시트 색깔이 앞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통일된 느낌을 준다면, 이 차는 이 시트 색깔이 바뀌어도 요건 그대로다. 그러면 시트를 따라가는 뭐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시트 따라가는 게 아예 없죠. 시트가 지금 카멜색인데 이 핸들도 검정색, 요 앞부분도 우드색, 검정색. 그래서 시트를 따라가지 않는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눈치채실 정도로 눈치채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안 바뀌었어도 그냥 예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싸게 만들어도 예쁘기만 하면 되니까. 싸게 만들어도 예쁘면 되죠. 그런데 소나타에 비하면 이 인테리어는 싸게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뭐 크롬이라든지 뭐 이런 터치를 이용한 공조장치라든지 하이그로시 패널을 쭉 바르고 움직이는 뚜껑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소나타에서 봤던 것보다 조금 더 비용을 더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요. 소나타는 이걸 두 가지를 가지고 가면서 비용을 더 썼다면, 이 차는 그런 비용을 조금 아끼고 대신에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돈을 더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디자인은 이런 중형차급에 어울리는 디자인이 아니죠. 사실 이전까지 중형차는 이런 식으로 턱을 만들거나 우드 트림을 이렇게 두르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중형차의 디자인이 아니라 준대형차 보다 한 단계 더 위의 급 디자인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거든요. 이거 리어로드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으실라나? 아무튼 소재가 막 되게 고급은 아닌데 이런 크롬 같은 게 아주 디자인을 잘해서 눈속임을 하고 있어. 크롬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고급이라니까 지금. 참, 왜 고급이야. 이게 지금 중형차에 왜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 붙여가지고 사람들 눈속임을 하게 만듭니까? 매트한 크롬이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지금 깔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까야지 지금 조회수가 올라간다고요. 깔 거 생각났어요. 깔 거.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비싸요? 이번 소나타보다 K5가 비싼가요? 뭐 그거는 옵션 따라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나타하고 가격이 비싸다? 사실 인테리어나 이런 거 보면 소나타보다 좀 비쌀 것 같이 생겼는데 조금 더 고급인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저는 매 눈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매 눈으로 뭔가 원가 절감한 곳은 또 어디 없는가, 이런 거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 곳은 어떤 곳인지 제가 내려서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 되게 가파르긴 되게 가파르네요. 이거 거의 등산하는 기분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각도일 수가 있지? 이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곳이고 겨울만 되면 여기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정말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파른 길 잘 올라갈 수 있는가? 이렇게 그냥 가면 이것도 유리하잖아요. 여기 중간에 가장 가파른 곳에서 중간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섰어. 아, 이게 3초 기다렸다 뒤로 밀리는군요. 하나, 둘, 셋 하고 뒤로 밀리는군요. 3초 동안만 홀드를 해주네. 아, 오토 홀드는 아니고요. 오토 홀드를 하게 되면 안 밀리네. 주차 브레이크가 취결되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동 변속기에 가장 무리를 주는 게 이런 방법이거든요. 언덕에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서는 거, 이런 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속 페달 설명서에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해도 잘 가느냐? 잘 갑니다. 잘 가네. 문제 하나 발견했어요. 뭔가요? 센서가 민감하지 않네요. 가는데 0km예요. 아, 속도가? 아, 그러네. 앞으로 전진하는 거. 후진을 빨리 하는데도 후진에서도 속도가 올라가네요. 후진하는데 속도가 올라가. 아니, 지금 마이너스 3km 해야지. 왜? 아니, 진짜 쓸데없는 거 같고 지금. 아니, 그게 유튜브 각이 나오겠냐고, 그게. 올라간다. 아니, 뭐가 문제라는 거였지? 아니,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 아니, 언덕 올라가는 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야? 8단 미션이요. 이 차는 지금 6단 미션이니까 올라갔나? 아, 이게 6단 미션이 들어간. 아, 그렇구나. 8단 변속기 모델을 또 한번 가져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잘 안 될 것 같은 게, 지난번에 시승한 게 1.6 8단이었어요. 그게 언덕을 못 올라가는 상황은 저희는 없었거든요. 약간 힘겹게 올라간다도 없었어요. 시승 장소가 워커힐이었어. 워커힐이 아닙니까? 그러면 언덕이란 뜻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니야.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워커힐이 아니고 워커힐이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힐이야. 시승기는 안 찍고 이렇게 잡담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다 시승기죠. 아, 이게 시승기야? 야, 되게 신개념은 시승기네. 이제 그 다음 단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행 느낌이 2.0L. 야, 그 힘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나타 타면서. 우리가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편집장님이 제가요? 제가 욕했다고요? 아니, 사실 저희는 욕 안 했어요. 소나타가 이 정도지 뭐 소나타에서 뭘 더 바래요, 이랬지 않아요? 아니, 벌써 잊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소나타에서 그 정도면 뭐 넉넉하진 않아도 소나타는 원래 힘이 좀 없이 타는 차였어요. 이랬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가속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튼 지금 K5 소나타하고 같은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으니까 심장병, 얘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거 발견했어. 조금 소나타보다 조금 진동이 좀 있네요. 약간 엔진 소리도 좀 더 크네요. 아, 대박 사건. 놀랍습니다. 기본 소리가 소나타는 최대한 줄이고 거기서 가속할 때 소리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얘는 지금 원래 소리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서 가속할 때 소리가 조금 커지니까 소리가 별로 안 커진 느낌이야. 가속력에 있어서도 지금 소나타에서 그 아쉬웠던 그 가속력이 아닙니다. 같은 엔진 같은 변속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잘 나가네. 왜 괜찮은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소나타보다는 훨씬 잘 나가는 기분이야. 뭔가 엔진이 더 좋아진 것 같은 기분도 있고 변속기도 조금 더 똑똑해진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데, 소나타 2.0하고 지금 이 차하고 비교하면 그냥 완전히 다른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튜닝의 힘인지 사운드의 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약간 후루루루 하는 느낌을 만들어냈어요. 약간 이 달릴 때 잔진동을 살짝 줬거든요. 이게 소나타에서 느끼지 못했던 진동이에요. 근데 이 진동이 이 차의 성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는 달리는 차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에는 사운드 제너레이터도 없는데 마치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있는 것처럼 사운드를 잘 만들었어요. 눈속임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뭔가가 느낌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마술 같은 걸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나타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소나타가 힘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변속기를 체결을 안 시키고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체결을 하는 걸 락업이라고 하는데, 이 락업이라는 걸 시켜주면 힘이 있을 땐 괜찮은데 힘이 없는데 락업을 해버리면 차가 시동이 꺼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RPM이 낮은 데서 벅벅벅벅벅벅 하니까 출력을 오히려 못 내잖아요. 차라리 이걸 풀고 RPM을 높인 다음에 그 빠른 RPM을 가지고서 차를 가속시키자,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락업을 푼다고 해요. 락업 클러치를 풀어서 그래서 RPM이 높도록 그렇게 셋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긍정적인 면은 엔진의 RPM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단점은 힘이 결합되어 있지 않고 손실이 되기 때문에 락업을 풀었다가 바로 다시 잡아야죠. 그런데 그 부분의 프로그램이 조금 아쉬웠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덕 가다가 갑자기 그냥 RPM이 웅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차는 어떤가 살펴보죠. 어떤 점이 아쉽다는 거야? 어떤 점,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유튜브 각이 안 나오는데? 노면 구르는 소리는 어떤가요? 얘기 있었는데요. 사실 이 차는 피렐리 피제로를 끼고 있잖아요. 피렐리 피제로 AS라고는 하는데, AS는 사계절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성이 도드라지진 않지만, 그 사계절 타이어라도 아무래도 성능 위주 타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 소리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소나타에서 구름 소리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 차도 그 구름 소리가 느껴져요. 타이어에서 지금 소리가 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볼륨은 훨씬 작습니다. 아마 이게 유리 탓인지 아니면 다른 방음 효과를 더 주는 뭔가를 했는지 몰라도 확실히 소나타보다는 조용한 그런 실내를 보여주네요. 핸들의 조향 감각, 소나타보다 훨씬 빡빡하네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 이게 컴포트로 바꾸니까 그래도 그런대로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고요.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일 때는 이건 너무 빡빡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슨 BMW 시리즈처럼 빡빡해요.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한 건 RMDPS가 아니거든요. 무슨 센슈어스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향 감각은, 이 핸들의 이 느낌은 되게 빡빡하고 되게 좋은 핸들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하는 그런 핸들입니다.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나타는 약간 중년의 운전자들, 그냥 패밀리를 위해서 타는 사람들이 탈 때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인 것 같고, 이 K5는 그것보다 한 적어도 5살 젊은 사람이 탔을 때 딱 타보고 좋네, 아니면 차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탔을 때 이 차 좋은 차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여러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핸들 조향 감각 그렇고요, 진동 소음 그렇고요. 가장 차이는 서스펜션입니다. 서스펜션이 소나타하고 많이 달라요. 그렇게 다르게 할 필요가 없거든. 그렇게 다르게 할 필요가 없는데 서스펜션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탄탄하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 마음엔 너무나 드는 그런 서스펜션입니다. 아마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 이런 서스펜션 세팅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같은 2.0인데 소나타 2.0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차로 만들어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튜닝 능력이 이 정도라는 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럼 좋게 생각하면 약간 소나타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세팅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소나타는 뭔가 약간 느긋하게 주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 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 K5 시승 중입니다. 안 좋은 점,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올렸고요. 단점들, 여러분들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들 진짜 샅샅이 다 찾아보겠습니다. LPG 시대는 끝난 건가요? LPDI는 안 나오나요? LPG는 나왔는데 LPDI는 안 나왔죠? 브레이크를 깊게 밟으면 끼익끼익 소리 나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브레이크를 아마 그 차가 K5는 아닐 것 같은데 아마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 끼익끼익 소리 납니다. 고성능 차가 원래 브레이크가 끼익 소리 나지 않나요? 고성능 차들은 나죠. 이 차는 고성능 차가 아니라 소리가 안 납니다. 제가 생각난 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빼박 켄트. 이 사람들이
HUD하고 우적 센서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우적 센서를 넣고 싶으면 HUD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옵션질 진짜 장난 아니네. 아니, 우적 센서 그거 얼마 한다고 기껏 해봐야 뭐 몇십만원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100만원짜리 HUD하고 붙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럼 좋게 생각하면은 100만원짜리 HUD 사면 몇십만원짜리 우적 센서 공짜로 주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 우적 센서를 공짜로 준다고? 아, 그런가? 그런 건가? 아, 잠깐, 그런 건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시는 게 이 제조사들이 이걸 묶음으로 해서 많이 팔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겠지, 많이 있었겠지. 그런데 이 우적 센서를 그렇게 묶은 이유는 있습니다. 그 논리는 이 앞유리에 있어요. 앞유리에 있어서 이 우적 센서가 들어있으면 그 부분에 이 도장을 달리해야 됩니다. 도장을 다르게 해서 유리를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만들 수야 있지. 근데 HUD가 있으면 또 그 중간에 필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HUD가 있고 우적 센서 있는 거 없는 거, HUD가 없고 우적 센서 있는 거 없는 거 하면 네 가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의 유리를 갖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리를 두 가지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원가 절감이 된다 라고 한 거죠. 그럼 두 가지 우적 센서랑 HUD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둘 다 없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생각을 한 거죠. 이 유리라는 건 제작하기도 어렵지만 보관하기도 힘들어요. 이 물류 자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 한번 이거 깨져서 교체하려고 해보면 아마 되게 힘들었다는 경험을 다 하실 겁니다. 가격도 되게 비싸죠. 그 HUD 앞유리 100만원씩 하거든요. 100만원짜리 앞유리를 그걸 4종류를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죠.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우적 센서는 아예 기본으로 탑재해 주는 거는 아, 그렇지. 그게 베스트죠. 사실 우적 센서 같은 거 가장 깡통 모델부터 그냥 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 건데 사실 그 옵션질을 했네. 잘못했네. 저가 트림 있잖아요. 아무도 안 사는 완전 깡통. 그거를 왜 만드는 걸까요? 아, 완전 깡통이 왜 나오느냐? 그러면 애초에 완전 깡통을 안 만들고 그거보다 좀 더 비싸게 해서 팔면 되지 않았냐? 가격 낮아 보이려고 내놓는 거지 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거 렌터카로 돌리기 위해서 정말 깡통 트림을 하나 내놓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뭐 사는 사람도 없고요. 깡통 트림에 왜 이거 없느냐 이런 얘기는 사실 무의미하죠.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이거야. 차 값은 가장 싸고 옵션은 가장 다 들어있고 이걸 가장 바라는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진짜 유튜브 각으로 뭐 없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 좀 풍절음이 많대요. 풍절음 봐야 되겠다. 풍절음 드려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이 차는 준대형 차가 아니라는 거. 중형차의 특징은 뭔가 바깥의 소리가 잘 들린다는 거예요. 중형차 중에 아니 너무 정숙해서 고속도로를 가는데 옆 사람하고 속삭이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러긴 굉장히 어려워요. 풍절음을 어느 정도 속도에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시내도로 아니면 고속도로 시속 100km까지 달린다고 하면 그렇게 풍절음이구나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소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크게 느끼기 어려우실 겁니다. 풍절음이 그럼 뭐냐? 풍절음이 뭔데 자꾸 풍절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풍절음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풍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기가 이런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틈 사이로 들어오면서 10년 전 국산차를 탈 때만 해도 이 틈으로 바람 소리가 나네요. 그걸 풍절음이라고 했어요. 바람이 삐집고 들어오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소리 나는 국산차가 없어요. 애초에 그걸 풍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 언제 나오냐? 한 160km 그 이상으로 달릴 때 나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풍절음이라고 말할 때 그런 소리가 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소리는 이제 거의 들을 수가 없고요. 차에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럼 어떤 소리가 나느냐?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바람을 가르면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소리인데 그 소리조차 요즘은 막아주길 바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풍절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들 사실은 풍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요즘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앞유리가 흡음 유리로 만들어지고 이 옆유리도 지금 흡음 유리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이었네. 이거 방음 효과가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이 소리가 이렇게 없어지지? 진짜 신기하네요. 이렇게 시끄러운 이게 진짜 정숙하네요. 소나타 2.0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 이중 접합 유리가 없었고, 소나타는 하이브리드의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들어오니까 훨씬 더 정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엔진음이 이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진동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조금 더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2.0이 이 전 파워트레인 중에서 2.0 일반 노말이 가장 나빠요. 그러니까 1.6 터보랑 2.0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저라면 1.6을 선택할 것 같고, 하이브리드와 선택한다면 저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가장 추천드릴 만한 파워트레인이고, 2.0이 가장 덜 좋은 파워트레인이지만 그래도 가성비를 생각해서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몰아보니까 소나타 테처럼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미세먼지 필터 뭐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바가루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에바가루라는 표현 자체도 조금 이상하긴 해요. 뭐 에버포레이터, 그 공조장치에서 가루가 나온다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가루는 거의 모든 차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심하게 나왔던 차가 있는 거죠. 심하게 나왔던 차가 어디 거냐 찾아보니까 뭐 두원 공조 거였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개선이 됐겠죠. 이 차는 그러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는 문제가 있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차 덴소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덴소 제품 쓰고 있는데도 에바포레이터 문제가 있을까? 아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워낙에 오랫동안 했던 회사고. 이거 깔 거 나왔네. 이 시국에 덴소를 썼다고라. 저는 어쨌든 이건 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사실 세계에 있는 모든 메이커 거를 다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 어떤 거냐 찾아서 그 제품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회사가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오면 그 회사 제품 쓰는 게 맞고요. 여태껏 저희가 테스트한 모든 제품 중에 덴소가 가장 좋았습니다. 아마 기아차도 똑같은 짓을 했을 거예요. 여러 회사의 제품을 다 놓고 테스트해 본 결과 덴소가 가장 우수했고, 뭐 에바포레이터 가루도 아마 안 나오는 걸 확인을 했을 거고, 그 결과 덴소가 아마 선택된 것 같은데, 뭐 제품력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빨리 국산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지금 봤을 때는 사실 소나타하고 비교했을 때 뭐 비슷한 정도 사운드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소나타는 보스 오디오잖아요. 뭐 보스처럼 그렇게 잘 알려진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 크렐도 갈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전에 크렐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복이 좀 있죠. 크렐이 너무 많아. 정말 밑바닥도 크렐이고 정말 고급도 크렐이야. 무슨 K9에 들어가는 것도 크렐이었고, 뭐 니로에 들어가는 것도 크렐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건가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놓고 봤을 때는 뭐 보스하고 비교했을 때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까? 거의 느끼기 어렵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베이스를 좀 강화시켜서 해보면 소리가 약간 뭐랄까, 약간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세팅으로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나타보다 좀 더 모든 면에서 조금씩 더 젊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하면 최첨단 기능을 다 갖춘 자동차 메이커라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면 뭐 이 차나 소나타나 지금 현대기아차의 최근 차들을 보면 내가 느린 속도로 가고 있고 앞쪽에 차가 온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센서로 보여줍니다. 지금 보면 제가 후진하려고 하니까 후측방에 차가 온다 라면서 경고를 해주고요. 깜빡이를 켜면 후측방에 있는 카메라를 켜서 여기 보여줍니다.
이쪽을 켜면 이쪽으로 보여줘. 그리고 도어락에 스위치가 없어요. 기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뭐 이쪽에 이것도 없고요. 이 안에도 여기 없고요. 그냥 당기면 열리게 돼 있어요. 운전석은 그냥 한번 당기면 열리고, 조수석은 한번 당겨보시면 안 열리죠. 한번 더 당겨보세요. 이렇게 두 번 당기면 열리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차일드락이 됩니다. 뒷좌석에 있는 아이들이 창문을 열거나 닫거나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문을 열고 갑자기 확 내릴 수도 없어요. 또 하나, 후측방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제가 차일드락을 해제하려고 하면 후측방에 차가 오고 있으니까 지금 차일드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경고를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이 차는 3세대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서 스몰 오버랩 충돌을 하게 되면 비껴나면서 그 충격을 완화하면서 차가 멈춰서요. 지금 현대기아차 제가 지금 좀 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훌륭한 차를 만들 수 있는 메이커들 지금 GM이 할 수 있을까요? 포드가 할 수 있을까요? 폭스바겐 뭐 굉장히 주행 성능이 좋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차가 주행 성능이 아마 다른 메이커들이 100이면 95, 90 이 정도는 따라왔다고 봐요. 나머지 부분 다른 회사들은 이 차의 70%도 못 따라온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가성비 외에도 그냥 자동차 자체를 놓고 봐도 지금 국산차의 파워는 너무나 막강하고 이걸 이기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키는 좀 혼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안 예쁘지 않나요? 괜찮은데. 괜찮아요? 아 이거 괜찮아 버리면 할 말 없는데, 저는 너무 K3 키 같아. K3랑 K5랑 키가 달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 통일시킬 거면 스팅어 키로 다 통일시키면 안 되나요? 이거 자동 주차가 되잖아요. 자동 주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뒤로 후진을 알아서 해주는 기능이 있죠. 내려서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세워준다 이거지. 그냥 차에서 내리기 전에 버튼을 누르고 내려야 돼요. 누르고서 버튼 누르면 네, 꺾어놨어도 이렇게 모아서 나란히 한 다음에 후진을 합니다. 후진을 하면서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짝 보겠죠? 알아서 섭니다. 이렇게 하고 시동을 끈다. 그리고 락을 한다. 이렇게 하면 주차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차장은 문을 열 때 여기 탁 걸리니까 사실 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탈 거야? 이 원격 시동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잠금을 누르고 원격 시동을 눌러야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원격 시동이 되고요. 앞으로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앞쪽에 차가 나란히 있으면 앞쪽 센서가 장애물로 인식하고 앞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다 바로잡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K5에 대해서 아주 짧게 살펴봤고요. 아쉬운 점을 좀 많이 발굴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실패한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 차들이 요즘 만드는 차들 보면 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옵션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단차가 조금 있네요, 뭐 여기 도장 품질이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 자동차에 선택할까 말까를 결정짓는 것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현대기아차가 차 만드는 능력이 정말 대단해졌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보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하고 갈 때죠. 아, 주차하고 가야지. 어떻게 이걸 안 멋있다고 할 수 있어? 그냥 멋지네. 사야 되나? 사야 되나? 이거 사야 되나? 멋있네요.